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시죠? 예. 오늘 이 영상 댓글에 제2회 미니 컨퍼런스 그 신청자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 10시경에 그 신청서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한 20명 정도만 해서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초청 강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엄마들의 그 Q&A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날짜는 4월 마지막 일요일 3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기 써서 올릴 테니까는 한번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그런 주제는요, 성공한 영재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성. 그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 성공한 영재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성, 회복 탄력성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공한 영재, 행복한 영재입니다. 1차적으로 성공한 영재들은 어떠한 것으로 구성되는 그런 능력과 인성을 가져야 되느냐. 자, 첫째는 타고난 그런 능력들이 있죠. 타고난 능력, 그게 바로 우리가 영재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영재성이 성공하는데 50% 정도 기여합니다. 50% 정도. 그 다음에 자신의 인성입니다. 자신의 인성. 그 자신의 인성 20%. 그 다음에 부모의 지원 20%. 그 다음에 운이 10% 정도 해서 100% 정도입니다. 이거는 어떤 학술지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그 다음에 논문들을 종합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지성,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50. 그 다음에 인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20%. 그 다음에 부모의 지원이 20%. 그 다음에 운이 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그 인성,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성공을 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얘기냐. 그 인성 중에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인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많이 다뤘습니다. 세 가지 영재들에게 세 가지 3대 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과제 집착력입니다. 과제 집착력. 그 다음에 둘째는 그릿입니다. 그릿. 셋째는 회복 탄력성. 오늘 제가 다루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회복 탄력성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영재들의 3대 인성.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영재들의 3대 인성, 과제 집착력. 아시죠? 과제 집착력. 집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 끝까지 해내는 힘. 그런 것이 첫 번째고요. 둘째는 그릿.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릿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아주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 투지 같은 겁니다. 투지. 열정적으로 정말 쉬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그런 투지 같은 겁니다. 셋째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3대 인성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회복 탄력성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 이게 뭐냐면 탄력이라는 말은 이렇게 튀어오른다는 그런 뜻이죠. 튀어오른다는 거. 튀어오르는 거예요. 튀어오르는 거. 회복. 그러니까 회복을 하는 힘이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살다가 보면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스트레스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죠? 아이들도 요즘 그렇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요즘에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학원을 막 5개씩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 처음에는 제가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재미라는 것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주 짐이 됩니다. 짐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힘든 일, 스트레스, 그런 것이 오면은 그런 것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극복해내는 거.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역경,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점,
이런 것들이 오면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이건 어른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영재들,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런 영재들을 보면요, 이런 그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고 강하다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쓰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힘이죠. 참 이거 중요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있어야 뭐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나의 개인적인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체적인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 아시죠? 그런데 이 심리적인 건강은 어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중요해요. 유치원 아이들도 중요하고요. 초등학생도 중요합니다. 심리적 건강.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용기도 나오고 에너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와 투지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그 심리적인 그런 건강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프면 금방 티가 나지만 심리적으로 아픈 거죠.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참거나 속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사실은 안 아픈 것처럼 보여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볼 때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보이시나요? 우리 아이들 심리적으로 건강한가요? 여러분들,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요, 긴 장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장거리를 뛰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청소년들 중에요, 심리적으로 피폐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부모가 나중에는요, 손 쓸 수가 없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플 때, 심리적으로 조금 아플 때 그거를 잘 치유해 줘야 됩니다.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성이 필요한 거야.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확 쳐져버리는 거죠. 일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안타깝게도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들이 그렇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런 거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엄마들,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능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는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개인차가 다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맞게끔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 탄력성,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직면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나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만나가지고 잘 극복해서 나의 심리적인 그런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인성이에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거죠. 이게 정말, 이건 어른도 필요하고요, 아이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뭐 히트한 그런 책이 하나 있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런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요. 일본에 있는 그런 작가가 쓰신 건데, 정말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느라고 거기에 그냥 급급해서 나 자신을 그냥 너무 혹사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 자신을 그렇게 혹사시키지 말고 정말 나 자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책이죠. 자, 그러면은, 회복 탄력성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런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방법이죠.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길러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길러줄 것이냐. 자, 첫째, 길러주는 방법, 첫 번째는요,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게끔 하는 기회를 줘야 돼요.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게끔. 어린아이들에게 오는 문제는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 예를 들면은 뭐를 갖고 싶어도 참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기 싫은 일도 조금씩은 참는 것이 필요해. 그러나 이것이 그 아이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연습이 아니고 그때는 아이가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게끔 해야 돼요. 스스로 못하는 것을 강제로 시키지 말고 스스로 그 문제를,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게 하는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거죠.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젖을 띠고 우유를 띠고서 이유식을 먹잖아요. 이유식이라는 건 부드러운 음식이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아이도 스스로 작은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다가 보면은 점차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는 기회를 줘야 돼요.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주면 안 돼요. 아이가 스스로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점점점 그 내성이 강해지면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요,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이런 거를 알려줘야 돼요. 기다림. 금방 얻으면 안 됩니다. 금방 얻으면 안 돼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우리 아빠는 아이가 뭐를 사달라고 하면 한참 시간을 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게끔 한다는 거죠.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아빠의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금방 쉽게 갖는 것이죠. 엄마 나 로봇 사줘. 그러면 금방 사주고. 아빠 엄마 뭐 사줘? 뭐 사줘? 뭐 해줘? 금방. 이거는 기다림이 없는 거죠. 기다림을 갖는데 바로 가질 때 자기 스스로가 단단해지는 것이죠. 단단해져요. 여기서 바로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그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이겨내는데 굉장한 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뭔가 얘기할 때, 대화를 할 때 아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있으면 꼭 기다리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기다림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방법이냐?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자세를 길러줘야 돼요. 도움을. 정말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엄마나 부모나 아니면 언니나 오빠나 이런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든지 이래서 자기가 정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를 속으로 끙끙 앓고 그러다가 사고를 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네가 어렵고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나 엄마한테도 얘기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거를 네 친구한테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를 가르쳐야 됩니다. 힘든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스스로 풀어야 돼요. 그럴 때는 남이 이렇게 도와주면 훨씬 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좋은 친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잘 아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면 좋은 친구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뭐 또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니한테도 얘기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빠한테도 얘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나 스트레스는요, 누구한테나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죠. 그러나 이런 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님의 책임이고 선생님들의 어떤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직 어린아이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 이런 거를 잘 길러주시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영재들의 3대 인성, 과제 집착력이나 그립,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 그래서 오늘은 회복 탄력성에 관한 얘기를 드립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그다음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올 때 이런 거를 잘 극복하면서 나의 심리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할 줄 아는 인성,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그런 방법에는 스스로 극복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 부모가 아이가 스스로 그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 필요하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리는 것을 항상 엄마가 가르쳐주고 아빠가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든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남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자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가 정말 힘든다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하기 힘들다 그러면 친구한테라도 또 선생님한테라도 꼭 얘기를 해서 그 문제의 도움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2회 미니 컨퍼런스입니다. 제2회 미니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에 그 댓글 있잖아요. 그 댓글에다가 그 위에다가 그 신청서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서에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정리를 다 해서 선정을 해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4월 마지막 일요일 3시에 제1회 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